맡은 한국주거학회 실장 김동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제4회 웰주거 서비스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전문가 컨퍼런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하성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령자 주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거서비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기 위해서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복지포럼 등 여러 단체의 협력과 상생의 의지로 오늘 이와 같은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본 컨퍼런스 개최에 후원하신 우리관리 노병용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조발제를 맡으신 최창우 본부장님, 그리고 주제발제를 맡으신 김덕은 상무이사님, 김경철 사무총장님, 박미선 연구위원님, 변혜령 소장님, 그리고 종합토론의 좌장으로 수고하실 장용동 대표님과 6명의 지명 토론자 전문가에게 또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한국주거복지포럼의 장용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일본에 한 5일 정도 다녀오면서 기억에 남는 그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셔서 많이 보셨을 텐데, 노인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또 노인의 집을 처분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도심 한복판에 커다랗게 간판이 걸려 있는 걸 또 보았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간판이 또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비슷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화급하게 닥쳐오는 이 노인 문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아마 원칙 원론이 더 중요하겠지만, 항상 원론부터 따져가야 되겠지만, 이제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이제는 뭔가 생산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우리관리 주식회사의 노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국주거학회, 또 주거복지포럼,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또 아가포럼에서 주최하시는 이런 멋진 그 주거 서비스 컨퍼런스에 제가 또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 전공을 했고 건설회사에서 17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업무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일본에서 디벨로퍼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당시로서는 지금 공급의 시대지만 앞으로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001년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02년부터 우리관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임 대표의 이름보다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그것이 제가 이제 건축학회에서 초고령 사회 주거건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그런 저런 의미의 오늘 제5회 주거서비스 컨퍼런스의 한국형 고령자 주거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축사를 맡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4회 컨퍼런스에 이어서 저희가 제5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고령 사회에 곧 내년에 진입하게 되면서 정말 절실한 문제를 우리 주거 관련 학술 단체들이 그동안 스마트 하우징 기술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내용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위에 토마토가 있고 밑에가 감자가 나오는 걸 드리면서 이게 현실성이 있게끔 보이느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복합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융합하는 부분이 수요자 니즈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서로 공유하고 잘 갔으면 좋겠고요. 이 표준화에 가장 반대한 데가 산업부였어요. 산업부는 삼성전자, LG전자 고유의 특성들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표준을 가지고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시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통신 표준으로 만든 것들을 반대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하우징이나 스마트 홈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 안에서의 IoT나 통신 표준들이 하나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형에서는 분양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65세로 모여야 되니까 자식이 반대를 한다고. 곧 돌아가실 나이인데 이걸 또 사신다고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형이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네, 지금 여기 가서 왜 보증금도 자기한테 상속될 거고 또 아버지 지금 있는 재산 처분해갖고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경우가 대박이다 보니까 임대형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아주 종종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제보를 계속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 횟수가 100% 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100%를 짓더라도 관리소가 있어야 되고 관리소는 관리소랑 배치되고 뭐 기술 인력, 행정 인력,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리비를 100%로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돌봄을 해야 되는 상당수가 약간 흡수가 된 부분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가사 도우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노인 돌봄에서도 가사 도우미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게 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이냐,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또는 사회 참여하게끔 할 것이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냐, 또는 무엇을 참여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화두 안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AIC를 위한 그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4분 발제자까지 또 기조발제까지 포함하면 5분이 아주 진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국가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지원받고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고민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보여지나 안정적일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채를 또 만드는 연구도 필요하고 그 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옥석을 좀 가리고 어떤 건 어떻게 대체하고 어떤 건 그래도 여전히 휴먼 스케일로 남겨놓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계층별로 가장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분들을 함께 고민이 돼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또 고령화 주거의 문제, 나아가서 이제 좀 복지사회의 문제들이 좀 더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충분한 개개인의 상황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인력이 어떻게 또 대응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이 분양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형으로 가더라도 허그나 부동산에서도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금화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주거서비스 비용하고 국민연금, 주택연금 같은 걸 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벌어질 텐데 그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논의들은 좀 더 과거의 현실에 딛고 살아가긴 하는 거지만 미래의 삶의 모습에 대한 관점에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 같은 것들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